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른 시간에 많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 가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는 조직의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할 거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던 좀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보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전에는 저희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러닝이라는 부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AI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기술보다는 그 AI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올리고 저희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후의 세션에 가면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트랙에서는 여러분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마케팅, 그 다음에 HR, 그 다음에 파이낸스가 어떤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CFO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서는 IT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 내부에 어떻게 저희가 보안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변화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트랙에서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들을 도와서 산업별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일단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게 연결되고, 모든 게 기술이 연결되고, 정보 다 연결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지금 전체 GDP의, 전 세계 GDP의 5%가 IT 관련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10년 뒤에는 전체 GDP의 10%가 직접적으로 IT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라는 숫자가 그냥 IT에 종사하는 거기서 파생되는 거지, 나머지 90%의 전체에 대해서도 전부 IT가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하실 때에는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시는 트랜스폼 프로덕트입니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제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하나의 어떤 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부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혁신이다, 아니면 IT다, 이런 쪽에서 보면은 내부 업무 효율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축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 위에 보시는 인게이지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을 어떻게 저희한테 끌어들이고 고객한테 어떻게 제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큰 축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이 프로세스의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더욱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직원들, 여기 대부분 다 기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부 기업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지, 이 네 가지 축으로 저희는 모든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축이 저희 내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밖에다가 저희가 고객들한테 말씀드릴 때에도 늘 이 네 가지 축으로 말씀드린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젯밤에도 미국 나스닥에서 최고 저희 주식 가격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70불이었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어젯밤 현재로는 150불이 됐습니다. 2배가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저희 고객들을 도와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 저희가 올해 초에 스타벅스랑 그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파트너십은 뭐 하나하나 솔루션이 아니라 거의 회사 대 회사가 결합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0만 개의 농장에서 가져오는 원두에서부터 커피를 갈아서 매장에서 갈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그 전달을 하고 소비자의 느낌을 다시 피드백을 받는 이 전 프로세스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적용을 한다라든지 저희 IoT 기술을 접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체 스타벅스의 서플라이 체인 CRM 프로세스에 저희가 전체가 기술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하면 동일한 퀄리티의 커피를 드실 수 있을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가니? 지금까지는 그 매장에 있는 기계들의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USB로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전체 그거를 저희의 기술과 함께 그 IoT 엣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그 업데이트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T도 최근에 큰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AT&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를 보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가 맞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컨설팅 회사나 다른 파트너의 발표 같아요. AT&T의 비용을 줄여주고 매출을 향상시켜주고 같이 기술을 개발해서 IP를 공동으로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5G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고 엣지를 같이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요즘 가져가고 있는 어떤 파트너십의 모습들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산업별로 좀 특화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동차의 로고들이 여기 전체 다 나옵니다. 현대자동차만 살짝 빠져 있죠, 아쉽게도. 근데 여기 지금 전체 글로벌 탑 5의 자동차 업계들과 최근에 저희가 다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도 대부분 공통적인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커넥티드 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플랫폼을 같이 제공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발표는 모두 다 공통적인 거고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BMW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픈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폭스바겐의 여러 브랜드들, 여러 기업 그 공장들을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게끔 R&D 센터를 공동으로 저희 본사 앞에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체험을 하고 그거를 확산하면서 문화를 바꾸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요다는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거 하면 저희 회사의 기술인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전체 그 메인티넌스를 하는 방법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직원들이 업무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한 저희 M365라는 그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더스트리별로 전반적으로 전부 다 CEO들이 인게이지를 하고, 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 딜이 전부 다 저희 CEO 대 CEO의 비즈니스 어떤 이슈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철저하게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의 AI나 다른 기술들을 접목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을 하나 볼까요? 유통입니다. 유통 및 소비재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가 대부분 뭐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월마트든지 월그린이든지 유니리버든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화, 저희의 IoT 기술이나 엣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으면은 그 월마트에 있는 냉장고들의 전체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똑같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 다 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에 월마트가 그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면서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온라인을 가져가는 데에서도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객들한테 추천을 한다라든지 고객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그린도 그렇고 유니레버도 모든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으면 굉장히 많은 저희의 파트너와의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IT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을까? 뭔가 같이 한다라는 발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오라클과 함께 뭐 커넥티드 클라우드를 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SAP하고 발표는 거의 결혼하는 수준입니다. SAP가 앞으로 하는 모든 클라우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한다라는, 그래서 양사가 같이 한 회사처럼 움직인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도 그렇고 아도비도 그렇고 VM웨어, 레드햇 여기 나오는 모든 업체들이 최근에 저희와 같이 큰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고 이제 양사가 공동으로 협업해서 클라우드 시대로 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쉼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아니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약간 회사가 뭔가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저희 탑다운으로 뭔가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지금 늦게 시작한 클라우드를 따라잡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한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렸으면,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어떻게 트랜스폼 했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 세월이 지났나 하실 수 있겠지만 1975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44년, 이제 며칠만 있으면 45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뭐 오피스, 윈도우는 당연히 아실 거고 서피스를 만든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서피스가 굉장히 특화된 세그멘트에서 저희가 최근에 잘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엑스박스는 한국에서는 사실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엑스박스가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하겠지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까지는 엑스박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남자분의 얼굴을 보시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쭉 아까 75년에 이제 이게 설립이 되어서 쭉 성장을 했는데 2004년, 2007년 이때는 저희가 2004년에는 애플의 매출의 4배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가장 안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때는 4배의 매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그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PC 키면 늘 윈도우 창이 뜨고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쓰시고 워드 쓰시고 그 다음에 엑셀 쓰시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다지만 한번 대체품이 있을까? PC에 윈도우가 안 뜨고 다른 게 뜰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1등 제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경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성장할 땐 모르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시장에 쉐어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모든 여기 와 계시는 조직이
우리 조직은 사일로야. 우리 조직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 부서별 이기주의가 있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윈도우라는 제품과 오피스라는 제품이 이게 제품이 굉장히 뛰어난 그 회사였기 때문에 몇 명의 천재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팀워크를 강조하거나 엔지니어 전체가 같이 똘똘 뭉쳐서 뭘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우리 회사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에 사실 만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픽스드 마인셋,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회사가 더 커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실패를 하더라도 이걸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회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는 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다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만화로 그린 거를 보면 서로 부서 간에 이렇게 총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로가 돕지를 않고 나의 부서만 잘 되고 나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면 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04년 이후 쭉 해서 플랫하고 2007년, 8년 이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축도 없고, 그죠? 그래서 회사 자체가 리세션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힛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2014년 2월, 거의 5년 전이죠. 5년 반, 6년이 이제 다 돼가네요. 전에 이제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이 여러분들한테는 별거 아니야, 아는 인물이 있네, 빌 게이츠가 저기 있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저희 CEO가 취임하는 날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이취임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40년 됐을 때 이제 올라왔는데 처음에 이거를 만든 파운더 빌 게이츠가 옆에 서 있고, 그다음에 2대 CEO인 스티브 발머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웃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새로 이제 CEO가 되신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이분은 거의 대부분의 커리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임할 때는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내부에서 쭉 20년 넘게 계셨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냥 저희 회사로 따지면 이게 크라우드 사업부라는 거를 이제 이끌고 계셨던 분이고 그 전에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취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어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늘 우리 회사가 혁신을 해야 돼, 우리는 늘 위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님이 들어오시든 아니면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하던 이런 여기 써 있는 이 4가지 활동은 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살짝 좀 다른 게 이렇게 미션이라는 거, 뉴 미션이라는 게 그냥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슬로건 같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대로 윈도우 그냥 오피스 파는 회사로 남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되나? 이미 모바일 시대 2014년이면 애플이 엄청나게 잘하고 이제 모바일 시대로 다 가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안 해도 되나? 노키아도 샀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로 나가야 되지? 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퀘션을 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른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클리어한 미션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저희가 노력을 들인 데가 컬처 체인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1등주의에 있고 남을 돕지 않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일이 없는 회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뭔가 협업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란 직원들이 어떻게 뭔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회사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오퍼레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죠. 먼저 미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영어로 써 있을 땐 그런데 한국말로 바꾸면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대로 남겨놨어요. Empower every person and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조직들이 조금 더 많은 거를 뭔가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이게 그냥 보시면 아무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가 펼치는 고객과의 파트너십의 근간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저희는 남을 도와주는 회사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나서서 경쟁을 하거나 저희가 나서서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고 저희는 철저하게 플랫폼 회사로 남겠다라는 얘기를 선언을 하는 거고 이게 저희의 제품에 전체에 녹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내부 오퍼레이션이 바뀌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품은 그전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윈도우, 오피스, 윈도우는 PC 사면은 뜨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개별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한 번 사면 끝이죠. 그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전부 클라우드 제품으로 바꿉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애저라는 게 저희의 클라우드 브랜드라는 건 아실 텐데요. 클라우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있던 오피스도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으로 바꾸게 되고요.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바뀌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 제품의 성격을 바꿨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옆에 비즈니스 모델에 딱 한 줄 써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저희한테는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기존에는 퍼페추얼 라이센스 한 번 계약을 하시면 끝이고 여러분들 기업체에서 오셨으면은 그냥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매년 혹은 1년마다 저희 직원이 가서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서브스크립션, 요즘 얘기하는 공유 경제라는 걸로 가게 됩니다. 뭐든지 서브스크립션, 구독을 해야 되고, 그죠? 구독을 한다라는 거는 매달 돈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만 계약을 하면 됐던 게 매달 계약을 하고 매달 돈을 내셔야 되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조직에 영향을 줍니다. 그전에는 저희 영업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사원이 필요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업체를 가서 저희 CIO 조직을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담당 부서를 만나죠. 그리고 안 가도 돼요. 다시 3년 뒤에 다시 가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클라우드는 마케팅 부서에서 쓰시고요. 재무부서에도 쓸 수 있고 뭐 서프라이 체인에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컨택하던 고객군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정보전략 어떤 CIO 쪽이랑 저희가 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저희 사례를 쭉 말씀드릴 때 다 CEO 때 CEO가 얘기를 했고 탑에서부터 비즈니스 이슈를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뭔가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상대하는 고객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더스트리 날리지가 오피스를 사용하시는데 인더스트리 날리지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 업계, 유통업계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야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회사의 어떤 역량이라 그래야 되나요? 문화라 그래야 되나? 영업하는 방법, 내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여기 나오는 6개의 솔루션 그룹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고 그냥 뭐 이런 거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게이밍이 제일 앞에 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엑스박스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5G 시대가 되면서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용어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게임을 잘하는 것이 컨텐츠를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에 대한 거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져가게 되고요. 모던 라이프,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해주는 저희가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기업체들의 모던 워크플레이스, 일하는 거가 더 편하게 되는 솔루션들을 저희 서피스, 뭐 디바이스와 뭐 솔루션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인프라가 저희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라는 게, 여기 지금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보여드리는데,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도 가장 많이 이제 있고, 뭐 데이터 센터도 저희가 제일 많아요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요걸 한 면을 더 들여다보시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을 하는 건 기존에 저희가 하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 전에 윈도우나 오피스는 어떻게 개발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뭐 사면 옛날에는 CD를 받았고 지금은 링크를 받습니다. 아이디 하나 딱 넣으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개발은 개발자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개발자들이 앉아서 윈도우 만들고 오피스 만들고 코딩하고 디버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대부분 직원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완전히 달라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데 가서 땅 사야 되죠. 건물 지어야 되죠. 그다음에 전력 들어가야 되죠. 거기 서버 운영해야 되죠. 하드웨어 사야 되죠. 거기에 뭐 버그나 운영하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저희가 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력들, 역량들을 어떤 그 요구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본사에 가면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반도체 회사에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떤 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거를 또 옵티멀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살짝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매출이 한 120조, 작년에 120 빌리언 정도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면 44 빌리언 정도가 클라우드 관련한 레베뉴가 됐다. 그래서 아직 반은 안 됐지만 반에 근접한 그런 분량으로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CEO, 이게 사티아가 자기는 비즈니스를 뭐 CEO라기보다는 나를 문화를 바꾸는 큐레이터라고 불러달라, 나는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뭐 매출을 챙기고 이런다라기보다는 사업의 전반적인 전략을 얘기를 하고 고객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부 직원의 문화를 바꾸는 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가장 강조를 하셨던 거는 우리가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크게 뭐 저희가 위험을 하지 않아도 뭐 월급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이제 회사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 클라우드라는 저희가 가보지 않은 데를 가야 되고, AI, 그죠? 이런 부분도 새로 나오는 기술들입니다. 이거를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obsess,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까지 저희가 영업을 하던 방식은 고객의 비즈니스 니즈를 크게 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고객이 뭘 고민하는지를 알고, 아까 AT&T 그 사례를 보시면 가장 큰 어떤 저희의 파트너십의 시작은 AT&T가 너무 부채가 많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걸쳐서 네트워크망을 깔고 5G에 대한 투자를 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AT&T의 부채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 CEO가 이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삼성전자랑 굉장히 큰 발표를 했죠. 핸드폰과 저희 어떤 그 PC 체계를 연동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어떤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해서 더 많은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같이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스터머 obsess라는 거에 저희가 굉장히 치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iverse and inclusive, 뭐 이건 다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뭐 요즘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굳이 이게 다이버시티 그러면 뭐 여성 이런 거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포용을 해야 된다. 저희도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한 13만 명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인클루시브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게 직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의무감으로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고객이 뭔가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이슈를 해결합시다라고 내부 직원을 모아보면 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전까지는 기술 중심의 어떤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들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의 전문가, 나는 여기의 전문가, 나는 여기의 전문가 라고 해서 무슨 회의 한번 하려고 그러면 10명이 모입니다. 근데 이거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 누구예요? 라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는 요 분야 기술의 전문가이겠지 이거를 전체를 엮어서 보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서의 자기 기술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거를 같이 해결해 보자. 이 원 마이크로소프트랑 커스텀 obsess를 엮으면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로 저희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고객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야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사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이렇게 설정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문화를 바꾸는 일을 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이것도 또한 모든 기업들이 우리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돼, CEO가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내보내고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저희 CEO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직원, 그 임원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를 뭐 물론 세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 또한 저희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사티아 CEO가 인프로이 Q&A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인프로이 Q&A는 뭐 저희 시애틀 시간에 뭐 낮에 이제 카페에서 CEO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둘러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를 하죠. 근데 거기 나오는 게 그냥 그 전달에 있었던 뭐 큰 회사의 변화들, 그 다음에 큰 고객과의 관계들, 이제 한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다이버스 앤 인클루시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돌아가면서 다 같이 Q&A를 받으면서 합니다. 그걸 이제 녹화돼서 저희 전 직원이 다 공유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 밑에 있는 분들도 자기 조직에 또 그런 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사실 너무나도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어서 요 다음 세션에 얘기하는 러닝이라는 부분, 저희가 사티아가 계속 얘기하는 어떤 배우는 조직, 어떤 교육을 받는다가 아니라 배우는 조직으로 러닝하는 조직으로 나간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살짝 그 간을 보여드릴 거는 저희 업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모던 워크플레이스라는 거는 그냥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냥 사무 공간에 대한 어떤 변화입니다. 근데 거기를 구성하는 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 환경, 장소도 있고요. 거기를 지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사내에 먼저 적용을 하고 이거를 저희 고객들한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측면을 보면 기존에 있던 인력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스킬을 가진 많은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요즘 새로 하는 클라우드나 AI 같은 경우는 인재 전쟁이죠.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회사에 데리고 오느냐도 사실 큰 어떤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플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숙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환경, 플레이스라는 측면에서도 요 뒤에 살짝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 이제 사무실 사진인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무 환경에 대한 거를 이 연구를 해서 최근에 저희 본사에 있는 빌딩이 한 100여 개 되는데 그 빌딩들을 하나하나씩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안에 어떤 사무 기기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는 거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재미있는 예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소규모 회의실이 이렇게 네모난 책상이 아니라 삼각형 책상으로 바뀌고 이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앞으로 대면을 하기보다는 삼각형으로 돼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 어떤 사무 환경이 회의실 환경이 이제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앉아서 하면 딴짓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핸드폰 보고 막 이러시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끌어올리면 서서 일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책상을 높이해서 서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다 한 게 아니라요. 8월 한 달 파일럿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생산성이 40%가 올라가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또 외국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가 새로운 이제 사무실로 이전을 한 게 한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과 이전하고 나서 자리를 잡은 2년 뒤의 생산성을 비교하니 저희 또한 굉장히 많은 어떤 생산성이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90%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페이퍼 코스트가 줄었더라는데 저도 사실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지만 한 프린트를 한 게 한 1년 뒤인 것 같아요. 프린트 할 일이 정말 없는 거죠. 저희 환경 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어떤 업무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뭐 자랑이죠. 저희 회사 뭐 남들이 다 좋아하는 탑5가 됐고 뭐 시총 1위 기업도 됐고 뭐 하는데 저는 내부 직원으로서 느끼는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직원 전체가 저희 13만 명 전체가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 물론 어떤 기업이든 만족할 수가 없죠. 다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비즈니스 성과가 좋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저희 회사 내부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걸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는 정말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더 하고 있는 요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AI 어디 가서 들으시겠지만 저희는 뭐 이거를 데모크라타이징 한다. 어떤 곳에선 어떤 환경에서든 누구든 쉽게 AI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AI 체계를 가는 거. 그다음에 믹스 리얼리티라고 해서 저희 AI VR 저희 하는 거 독보적인 어떤 시장 위치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도 아직 굉장히 이르긴 하지만 저희 벌써 성공한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갈 텐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저희 발표를 마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러닝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이 러닝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굉장히 스페셜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이 아니라 에이펙에서 러닝을 총괄하고 계시는 저희 강희선 전무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